늦어서 죄송하고요. 항상 대전은 좀 이렇게 수원이나 서울이나 부산을 가도 느끼는 건 대전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원보다 큰 도시잖아요. 행정단위명으로는요. 근데 되게 시골스러워요. 그래서 수원이나 수원역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난리스럽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저희는 이제 그 지역과 콜라보하다 이 제목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마토가 잡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좀 여러 가지 뻘짓들을 많이 해요. 조직적으로. 근데 그걸 또 충당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도 벌려고 열심히 하는데 거의 그런 말 있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고. 저희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수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좀 재밌게 살려고 하고 있고요. 좀 저희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예술적 상상력이 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세상을 보는 눈이나 사회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물음을 던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이거 제가 안 고쳤더라고요. 네, 2013년 11월로 해서 79번째 토마토가 나왔어요. 저희가 2007년 5월에 창간을 해서 지금까지 나오는데 아까 보편적인 여행 잡지가 1호를 1000권 찍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0권을 지역에서 잡지를 한다는 거 굉장히 정말 무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부산도 그렇고 네, 수원도 그렇고 그럴 건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대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잡지하라고 꼬시면 사대가 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 사람들이 저희 편집장님 겸 대표님인데 그분이 뭐 돈이 많냐, 홍성이 고향인데 홍성이 땅 좀 있냐 이러는데 항상 볼 때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뭐 이런데 네, 그런 토마토가 대전에서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79번째 토마토까지 나왔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테마는 공간, 사람, 그리고 기록. 이게 좀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그렇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냥 잡다한 모든 걸 담아보겠다. 그래서 잡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문학상도 있어요. 대전에 그 대전일보의 대일문학상이라고 역사 전통이 있는 문학상이 있었는데 일간지에서 문학상 하면은 돈이 안 되나 봐요.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역사 전통이 있는 그 일간지에서 대전 대표 신문 일간지에서 그런 걸 가치 없다고 없애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봐봐라. 이런 했는데 맨날 10편도 안 되게 공모가 됐는데 올해 5회가 됐어요. 5회 토마토 단편소설 공모를 이렇게 했는데 막 엄청 많이 들어온 거예요. 몇십 편이 들어왔는데 정말 이걸 다들 그런 경이로움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우리 잡지를 어떻게 알았지? 이런 것처럼 뉴욕에서 작품을 보내고 또 뉴질랜드, 캐나다 어디서 아니 막 전화가 왔을 때 물어봤어요. 토마토 문학상 어떻게 아셨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자리 잡아가는구나. 전국적인 내노라하는 문학상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문학상 같은 것도 하고요. 네, 저희가 니네는 어떻게 살고 싶어? 그러면은 재미와 감동이 있는 삶을 꿈꾸고 있다. 근데 그게 1차원적인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좀 따져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와 감동이 있는 삶을 그러면은 토마토는 대전에서 있고 수원에도 구독자가 있고 뭐 서울에도 구독자가 있지만 좀 그 문화예술 잡지예요. 표방하는 건 문화예술 잡지인데 그 재미와 감동이 있는 삶을 물을 때 그걸 예술적 상상력으로 좀 실현을 시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소비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대전에 가보셨던 분이라든가 대전이 고향이신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은행동이라는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막 옷가게 쭉 있고 막 떡볶이 가게 있고 막 이런 아세요? 근데 거기에 지붕을 씌웠어요. 스카이로드라고 그 라스베가스처럼 만들겠다고 갔다 오셨나 봐요. 누가.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건 아니죠. 라스베가스처럼 만들겠다고 LED 그 텔레비전이잖아요. 그 지붕을 정말 그 거리에 500m인가? 300m 되는 거에 165억 원, 170억 원 정도를 해서
세웠는데 일단 이 21세기의 하늘을 가리는 저런 무지막지한 건축물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전에 또 하나 근처에 충남도청 건물이 있는데 193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물론 일제강점기 때 충남 공주에서 도청 자리가 대전으로 오면서 만들어진 건물이고 조선을 수탈했던 대표적인 건물이긴 하지만 6.25 때 거기에 정말 폐잔병들이 쓰러져 있기도 했고 그런 역사적인 공간인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100년 후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만약 170억 원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난 저 건물을 사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스카이로드라든가 이런 걸 자꾸 상상력 없이 정말 만드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 만들 테니까 많이 와서 여기서 옷도 사고 밥도 사 먹고 막 이렇게 돈 써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를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거길 살아내야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매력이 없는 순간 우리는 존중을 못 받겠죠. 그게 이제 자본으로서는 좀 더 이상 이제 사회를 상상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마토는 예술로 그 상상력을 좀 이제 폭발시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제가 무대 울렁증 있어요. 저희 토마토 사옥이에요. 되게 허름하죠. 진짜요? 강화면적을 찍어서 이래요. 사옥. 왜냐면 이제 북카페 이데는 뭐냐면 여기 1층에 카페예요. 이런 공간 카페가 있는데 원래 토마토가 2007년 5월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되게 6평짜리 이거 반만한 2층 건물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반만한 2층 건물에 토마토 저희 편집장님과 지금은 디자인 실장님과 또 이제 어떤 기자와 셋이서 만들 때 거기서 이제 컴퓨터 놓고 등 맞대고서는 토마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2007년 가을쯤에 이 북카페 이데가 생겼어요. 소설가 김우나 씨라고 이렇게 서울에서 계시다 홍대 근처에 계시다가 대전에 오셔서 했는데 대전이 좀 늦어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홍대불나는 이런 카페가 처음 생긴 거예요. 핸드드립 커피가 뭔지도 몰랐고 정말 핸드드립 커피 막 에스프레소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2007년 가을쯤에 그때 카페 붐이 조금씩 일기 시작할 때쯤에 정말 사람도 안 다니고 심지어 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앞에 저희 건물 앞에 여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일부러 찾아야 되는 이 골목에 북카페 이데가 생겨서 토마토가 취재를 하러 갔는데 2층이 비어 있어서 제가 아는 선배가 2층 사무실을 썼었거든요. 근데 망해서 나간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이 비어 있어서 이사를 오게 됐고 그 이후에 이데를 또 접수를 하게 됐죠. 그 소설가 선생님이 이제 난 글을 써야겠다. 장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술인이라. 근데 뭐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돈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아는 지인분의 대출을 그분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갚아 나가면서 이렇게 이데를 인수했는데 저희 많은 분들이 요즘에 대흥동에 오세요. 막 수원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해요. 커피 많이 팔아서 부자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정말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대흥동 아니면 여기 이대에 있다가 서울에 가끔 놀러 가서 삼청동이나 인사동, 홍대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여기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긴 정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정말 떼돈을 벌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 공간을 우리는 좀 이렇게 뭔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남한테 해를 끼치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공간으로 이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토마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직접 사람들과 만나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저희가 한 거는 그런 일들 중에 한 거는 이제 이런 공연들 저희가 아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더라고요. 어떻게 운이 좋게 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공연들을 하거나
공연 위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상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고민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에서 공연하는 공간들도 너무 많아졌고 공연을 보고 내가 10,000원 낸 만큼 공연 보고 이거는 되게 이제 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서 뭔가 좀 지역을 담아내고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시도 하고 있는데 뭐 전문 갤러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지역의 젊은 작가들, 아마추어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냥 그림을 보고 사기도 해요. 저도 편집장님 아시는 분이 막 전시하는데 사라고 해서 그림을 산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림을 이렇게 막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 너무 우울해요. 나 오늘 우울하니까 갤러리 가서 그림 좀 봐야겠어. 이런 삶 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그런 삶 살지 않고 나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그림 하나 질러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만약에 20만 원이 있다면 20만 원짜리 그림을 살까 과연 사람들은 백을 살까 했을 때 백을 사본 경험은 누구나 있겠지만 그림을 사본 경험은 정말 또 다른 감동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에서 전시를 하는 작가들에게 좀 싸게 내놔라. 싸게 이렇게 하면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저렴하게 이렇게 내놓으면 일단 그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장님을 화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림 파는 사람인데 화상, 뭐 진상 그래서 막 꼬셔갖고 그림을 팔긴 팔아요. 판 적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경험들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보려고 해요. 이런 분들 거는 잘 못 사겠어요. 너무 비싸요. 몇 천만 원씩 막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막 이런 걸 해서 그냥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런 공연들도 하고 이제 토마토니까 작년 5월에 창가 5주년 이제 기념식을 할 때 막 섹스앤더시티 이런 데 보면은요 무슨 패션 잡지 그 초대장 받아야지 갈 수 있는 창가 파티 있잖아요. 대전에서 그런 흐름을 만들자. 월간 토마토 창간 파티 하면 누구나 가고 싶어서 안 달라는 엄청 재밌는 파티를 만들자. 막 이렇게 뭐 비빈 소개하고 막 내빈 소개하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재밌는 너무 가고 싶은 초대장 나한테도 왔으면 좋겠네. 이걸 만들자 해서 했는데 아무도 그러진 않고 그냥 좀 재밌게 해보자 해서 한 게 이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서 걸어놨었고 페인팅을 해서 직원들이 그리고 이거는 방문했던 사람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했어요. 페인트로. 이거는 지역에 좀 오래 활동하고 유명한 밴드인 버닝썬 펑크락 밴드가 공연을 했는데 어디서 이게 파티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되게 어린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래서 이게 좀 카페고 잡지사잖아요. 회사잖아요. 개인 사업자고 더구나. 근데 일상적으로 이 앞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정말 되게 문화적 쇼크? 뭐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페라 공연을 보거나 뭐 콘서트가 대전에서 했었는데 2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거는 못 볼 것 같아요. 20만 원 내고. 근데 어쨌든 그런 공연들 문화예술을 접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고 우리보다 더 좀 연세가 있으신 윗세대들은 문화예술을 접하는 행위 자체가 엄청 큰 돈이 들고 어렵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에서 툭툭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파티, 창간 파티 이런 것들도 좀 특별하게 기획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홀수 연도에 그러니까 5, 7, 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도 창간 파티를 준비해야 되는데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파티를 했었는데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계속 고민이 있어요. 토마토가 지향하는 가치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삶인데 단순히 뮤지션이 와서 공연 보여주고 그림 걸어놓고 그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해서 정말 재미와 감동이 있는 삶이
만들어질까? 그리고 그 이상의 무엇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좀 고민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왜 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북카페에 대해서 왜 콘서트를 해야 되는가? 뭐 왜 옥상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이런 질문을, 답도 안 나온 질문을 계속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청 힘들어하지만 저도 답을 낼 수 없지만 좀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서 하고 있고, 그 중에 이런 일들도 하고요. 그러다가 2013년이 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대흥동인데, 대흥동에 저도 원룸에 살고 있고요. 대전에서. 그리고 대흥동이 원래 예전에는 되게 부잣집들이 있었던 동네래요. 그래서 2층 양옥집 이런 것들이 되게 예쁘게 있었던 동네인데, 어느 순간 2, 3년 전부터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서 다 원룸이 생겼어요. 정말. 이 집이 대흥동의 이 블럭 안에는 적어도 주택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다 원룸이 생겼는데, 원룸이 생기면, 저도 원룸에 살지만 원룸에 사시는 분 계세요? 원룸에 사시는 분, 백지에서. 원룸이 동네에 많이 생기면요, 왠지 모르게 음침해지고 무서워져요, 밤에. 그리고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원룸에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게 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외롭죠.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돈이 많으면 여기 안 살겠지만,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나 평생 여기서 죽을 때까지 너무 좋아. 여기서 평생 살아야지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엄청 외로워하면서 또 나오지 않아요. 옆집 사람하고 인사도 못해요. 무서워요. 그쵸? 막 갑자기 막 아저씨 들어오면은 옆집에 사는 아저씨일 뿐인데 저 사람은 왜 여기 들어오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저도 원룸 주민이고 주변에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원룸 주민이 다수 있으니, 좀 우리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원룸이 많다는 거는 이런 문화를, 대흥동에서 만들어지는 토마토가 만드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층이 좀 젊은 층이 많다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뭔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룸 주민 작당 모의 프로젝트라고 해서 막 포스터를 만들어서 막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원룸 주민들하고 밥상 포럼이라는,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집밥이라는 소셜 리더랑은 약간 다른데, 그냥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주제가 있는 수다를 떨어보자, 이 정도의 밥상 포럼, 아니면 원룸 주민들하고 야시장을 만들어보자, 뭐 컨퍼런스를 해보자, 뭐 이런 것들, 소소한 것들,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타겟을 원룸 주민으로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막 포스터 붙이고 대흥동 원룸 주민 작당 모의 프로젝트 이렇게 붙이니까요, 부동산 업자인 줄 알고요.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들도 있고, 좀 너무 수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밥상 포럼 이거를 하는데 어떤 분은 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였지만, 어떤 남자분은 외로웠나 봐요. 너무 막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이성교제를 할 수 있냐 여기 가서. 그래서 막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막 그런 에피소드들 있었는데, 이런 밥상 포럼을 했어요, 주민들. 그래서 대부분 기존에 알고 있던 주민들도 있었고, 새롭게 관심 갖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산적처럼 생겼죠. 이분은 근처 옥천에서 그 옥천살림이라는 그 로컬푸드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원룸에 살면 막 먹고 살잖아요. 그쵸? 대충 막 먹고 그러는데, 이왕 먹을 거 건강하게 먹고 좀 의식을 갖고 로컬의 개념이나 유기농의 개념이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걸 좀 공부하면서 먹자, 이런 취지로 밥은 먹고 다니니 이런 거 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원룸에 사는 주민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과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이런 거를 대단한 이름이 컨퍼런스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대 앞에 골목에서, 이거 대전여중 골목에서 그 야시장을 했어요. 여기가 대흥로 139번 길인데, 여기서 야시장을 했는데, 사실 좀 주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스피커라든가 양말이라든가 뭐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나오길 바랬어요. 원룸에 점점 짐이 점점 쌓여가거든요. 근데 좀 취지는 잘 못 살렸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원룸 주민이 셀러로는 많이 안 나왔고,
기존에 알고 있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나오셨고 대신에 이제는 사시는 분들이 이제는 나와서 구경하시고 뭐 이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원룸 주민들의 특징이 이제 토마토가 또 관심을 가진 게 수원이나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떠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이 뭐 좀 해볼 수 있겠는데 너무 괜찮은 친구면 어느 순간 떠나요. 영화를 하는 친구도 서울로 떠나고요. 글을 쓰는 친구들도 서울로 떠나고 그림 그리는 친구들도 서울로 떠나요. 그러니까 대전에 잘 못 남아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 뿐더러 그만큼의 수요가 없고 서울을 가야 왠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잡지사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 그 토마토 들어와 막 이랬지만 서울에 있는 잡지사에 가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고 지역에서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고 또 원룸에 사는 주민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우리 동네 개념이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직장 때문에 와서 대전에서 뭐 한 1년 정도 원룸에 살다가 떠날 사람들인 거잖아요. 머물다 가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 유목민처럼. 근데 원룸 유목민 이런 표현을 누가 쓰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그런 그 머물다 가는 개념? 우리 동네가 아니야. 이런 지역적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동네가 진짜 원룸이 많이 생기면 좀 불안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취지로 토마토하고 같이 뭐 산책하기 그 동네 주변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이런 경험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대흥동이 예전에 되게 이렇게 번화했던 동네였나 봐요. 지금 되게 조용한 동네인데 생뚱맞게 소금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가게는 뭐지? 막 이랬었는데 이분이 37년 동안 대흥동에 거기서 계속 사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속옷 가게를 계속 이제 하셨는데 이 분을 모셔서 또 이렇게 대흥동 주민 컨퍼런스라는 엄청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이분이 편집장님이에요. 그래서 동네 이야기를 듣기, 그 주민들을 모아서 동네 이야기를 듣기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편집장님 말 되게 잘하거든요. 욕도 되게 잘하고 말도 되게 잘하는데 여기 소금가게 사장님한테 그날 정말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털렸다고. 내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저는 경기도 안성이라는 되게 시골 마을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막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밥 먹고 나와서 하시는 일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마주치면은 뭐 지영아 너는 뭐 학교 요즘 시험 공부 잘하고 있니? 학교 잘 다니고 있니? 뭐 저희 옆집에 상미라는 애가 살았는데 걔가 되게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동생인데 상미가 요즘 학교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네가 언니니까 좀 잘 데리고 다녀라. 저가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관심과 동네 이야기 뭐 저희 동네 개똥이 엄마라고 계셨는데 개똥이 엄마가 요즘에 뭐 당뇨 때문에 힘들어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 예전에 이 동네에 뭐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나는 우리 동네 사람이야 이런 게 되는데 도시화 되면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작업 중에 하나로 우리 동네 어떤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이거 해보니까 재밌어서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좀 계속 해보려고 토크쇼처럼 계속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작업을 통해서 좀 이게 또 그냥 이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예술적인 것들과 함께 결합이 되면서 좀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뭔가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흥동 원룸주민 작자모의 프로젝트. 이게 포스터고요. 좀 토마토가 그래요. 토마토가 이런 것들 어떤 분은 그 대흥동 탐방을 오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잡지 사면 엄청 바쁠 텐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희는 토마토는 이런 걸 사업으로 하는 거죠. 사업 우리 일인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생산해내는 게 우리 일인 거예요. 우리 기획팀에. 그리고 좀
토마토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잡지를 만드는 잡지 컨텐츠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획해내는 문화 컨텐츠들도 그게 그냥 이렇게 소비되는 감성의 흐름처럼 휩쓸려가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구나 저는 지금 나이가 33인데 제 친구들이 다 막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30즈음이 되면 5천만 국민이 30즈음이 되면 다 똑같이 결혼해야 되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그죠? 왜 다 30에 결혼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 다른 그룹에 있는 제 친구들을 만나면 유모차가 뭐가 좋고 뭐 어디 웨딩숍이 사진을 잘 찍어주고 뭐 어디 웨딩 드레스가 좋고 진짜 어떤 연예인이 어느 웨딩 업체의 드레스를 입었고 가방을 뭐가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되게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누구나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런 가방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웨딩드레스 입고 30즈음에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준 남자 차가 있고 직장을 다니고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 이상의 남자를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살아야 될 것 같은 막 불안감에 이제는 자기를 이제 막 올가매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토마토는 그러지 말자. 토마토가 하는 이야기들이나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이 적어도 그런 거에 의문을 품을 수 있게 좀 던져주자, 찔러주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감성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소비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생각 하나씩 하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상상력이 그게 예술이었으면 좋겠고 토마토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와 감동이 있는 삶을 꿈꾸는 토마토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네. 예,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